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적 없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서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을 들었을 때,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거나 얼굴이 붉어지며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후회하곤 합니다. 그때 왜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했을까? 아니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흥분해서 말려들었을까 하고 말이죠. 밤새 이불을 뒤척이며 그 사람의 말을 곱씹고 나의 대응을 자책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혹은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참았던 그 침묵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우리를 만만하게 보게 만드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욱하는 마음에 쏟아낸 감정적인 대응이 오히려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례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나의 품위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이 다시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결코 자신을 잃지 않았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인간관계의 괴로움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벼슬길에 있을 때나 죄인의 신분으로 유배지에 있을 때나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그리고 억울한 모함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이 등 돌린 그 고독 속에서 다산 선생님은 사람의 본성과 관계의 이치를 뼈저리게 통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누구를 만나든 이 말을 들으면 절대 대꾸하지 말고 침묵해야 하는, 그리고 그 침묵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4가지 상황과 원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4가지 원칙만 가슴에 새긴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평가하려는 말에 대꾸하지 않는 법입니다. 둘째, 위하는 척하며 선을 넘는 가짜 조언에 반응하지 않는 법입니다. 셋째,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비참하게 만드는 말에 초연해지는 법입니다. 넷째, 나의 감정을 자극하여 싸움을 걸어오는 도발에 침묵으로 이기는 법입니다. 잠시 다산 선생님의 유배지인 강진의 만덕산 기슭으로 가보겠습니다. 초가집 한 칸에서 촛불을 켜고 글을 쓰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망했다고, 이제 끝났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그 소음들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묵묵히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으며 오히려 그 시간을 위대한 저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단단한 침묵의 힘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가치를 멋대로 평가하고 단정짓는 말에는 절대로 대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친척들이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평가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너 예전보다 많이 변했다. 너는 성격이 너무 예민해서 탈이야. 자네는 융통성이 없어서 큰일이네. 사람이 왜 그렇게 매사에 진지해? 이런 말들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순간적으로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나는 변한 게 아니라 성장한 것인데, 나는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것인데, 나는 융통성이 없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것인데,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해명을 시작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요즘 이런 일이 있어서요. 제가 원래 그러려던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어요. 구구절절 나의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려 애씁니다. 상대방의 오해를 풀고 싶고 나의 찌그러진 이미지를 바로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입을 닫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던진 그 평가는 사실 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좁은 시견에서 나온 편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해서 그런 말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기준에 당신을 끼워 맞추고 싶거나 당신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 입장을 설명하려 드는 것은 마치 벽을 보고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해명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변명하는 것 좀 봐. 라며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당신을 이해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산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또한 나의 허물을 지적하는 자가 있거든. 그 말이 맞다면 고치면 될 것이요. 그 말이 틀리다면 그저 웃어넘기면 그만이다. 변명은 소인배나 하는 짓이다. 정말 뼈 때리는 조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평가에 발끈하고 즉각적으로 대꾸하려 하는 심리의 밑바닥에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으로 봐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오히려 나를 타인의 시선에 종속되게 만듭니다. 누군가 너 참 예민하다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좀 섬세한 편이죠. 라고 웃으며 넘기거나 아예 못 들은 척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돌리는 여유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알고 내가 나의 성격을 긍정한다면 타인의 섣부른 평가 따위는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작은 자갈이 부딪힌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 내면이 단단하지 못하면 작은 바람에도 갈대처럼 흔들리며 해명하고 변명하느라 급급해집니다. 다산 선생님은 수호, 즉 나를 지키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오직 나라는 것은 놓치면 다시 찾기 어려우니 굳게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평가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즉각 반응하여 대꾸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심판대 위에 선 죄인이 되고 상대방은 판사가 되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죄인에 자처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대꾸하지 않고 침묵하며 그저 가만히 상대방을 응시할 때 오히려 당황하는 것은 상대방입니다. 자신의 말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무안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무례함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설령 깨닫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말장난에서 벗어나 훨씬 더 높은 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재단하려 들거든 절대로 흥분해서 아니야 라고 소리치지 마십시오. 그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그리고 옅은 미소와 함께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야말로 상대방의 경솔한 언어를 무색하게 만드는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평가는 하는 사람의 몫이지 받는 사람의 몫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타인의 혀끝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진심을 가장한 가짜 조언, 즉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서두로 시작되는 간섭에는 절대 대꾸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유독 남의 인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당신을 끔찍이도 아끼는 것처럼 포장하며 선을 넘는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회사는 비전이 없어. 빨리 옮겨.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얘긴데. 돈 관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언니가 겪어봐서 아는데. 애는 그렇게 키우면 버릇 나빠져.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인가 싶어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알겠어요. 참고할게요. 라고 대답하거나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거듭될수록 묘하게 기분이 나빠지고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말 속에는 진정한 배려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언이라는 포장지 안에는 사실 통제하고 싶은 욕구와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욕망이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상대를 위하는 조언은 상대가 원할 때 상대의 상황을 깊이 경청한 후에 매우 조심스럽게 건네는 법입니다. 다짜고짜 너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앞세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의 일에 함부로 참견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말을 아껴라.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을 함부로 논하지 말라. 선생님은 본인이 당대의 대석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나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들기보다는 끊임없이 묻고 토론하며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인생의 깊이가 얕은 주변 사람들이 단지 나이가 조금 더 많다는 이유로 혹은 경험이 조금 더 있다는 이유로 던지는 훈수들에 우리가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라고 반박하거나 신경 꺼주세요 라고 날카롭게 반응하면 그들은 즉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아니,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화를 내? 라며 오히려 여러분을 속 좁고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흘려듣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님은 인간관계에서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나의 경계를 침범하려 드는 사람과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벽을 세워야 합니다. 그들이 너를 위해서라고 말할 때 속으로 아니, 그건 너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겠지라고 꿰뚫어 보십시오. 그리고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무미건조한 대답으로 마무리하십시오. 더 이상의 토론이나 논쟁을 이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대꾸하지 않고 화제를 전환하거나 자리를 피하면 그들은 더 이상 간섭할 흥미를 잃게 됩니다. 간섭꾼들은 자신의 말에 상대가 영향을 받고 고민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때 쾌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감정 없는 반응을 보이면 그들의 통제 욕구는 좌절됩니다. 다산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며 세상의 온갖 참견과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켰습니다. 그 고립은 타의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자발적 고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곳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만의 우주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심리적 유배지가 필요합니다. 무례한 조언자들, 오지랖 넓은 호사가들로부터 나의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보호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남의 인생에 훈수 두기 좋아하는 사람치고 정작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자기 삶이 충만하고 바쁜 사람은 남의 삶을 기웃거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가벼운 혀놀림에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는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살겠습니다.
라는 단단한 태도를 눈빛으로 보여주십시오. 입 밖으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단호한 침묵 앞에서 가벼운 조언자들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릴 것입니다. 셋째, 나를 타인과 비교하며 비참하게 만드는 말에는 절대로 대꾸하지 마십시오. 현대 사회는 비교의 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NS를 켜면 온통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뿐이고, 명절이나 동창회에 가면 은근히 자식 자랑, 돈 자랑, 승진 자랑이 오고 갑니다. 그런 자리에서 누군가 툭 던지는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누구네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다더라. 내 친구 남편은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 샀다던데. 너랑 같이 입사한 김 대리는 벌써 팀장 달았다며? 너는 뭐 했어? 이런 말을 들으면 마치 내가 패배자가 된 것 같은 패배감과 열등감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변명을 하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여 방어하려 합니다. 거기는 원래 집이 부자였잖아. 그 친구는 운이 좋았던 거지. 행복이 꼭 돈수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대꾸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더 비참해지고 초라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그들의 비교 프레임에 말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는 한때 왕의 총애를 받는 최고의 엘리트였고 잘 나가는 관료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패족이 되어 머나먼 유배지로 쫓겨났습니다. 형제는 처형당하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는 완벽한 실패자요.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한양에 잘 나가는 친구들과 비교하자면 그의 처지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님은 그 비교의 지옥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켰을까요? 그는 외적인 지위가 아닌 내적인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귀함은 벼슬의 높낮이나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 사람의 정신과 기상, 그리고 학문의 깊이에 달려있다. 벼슬이 높으면 잃을까 두려워하고 재물이 많으면 지킬까 걱정하지만 마음속에 덕을 쌓은 사람은 어디에 가도 떳떳하고 두려움이 없다. 선생님은 자신이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고귀하고 자유롭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500여 권의 책을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깎아내릴 때 그 말에 대꾸하지 마십시오. 그 비교 자체가 무의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장미와 백합을 비교할 수 없듯이, 소나무와 대나무를 비교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고유한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의 속도에 맞춰 달리지 않는다고 해서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만의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비교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좋은 대처는 무관심입니다. 아, 그래요? 그분 참 잘됐네요. 하고 영혼 없이 반응하고는 곧바로 내 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들은 것처럼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비교의 말에 타격을 입지 않고 덤덤하게 반응하면 상대방은 김이 빠집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우월감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의 자랑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진심으로 축하해 주거나 무심하게 넘겨버리면 그들의 의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심, 즉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교는 남을 보고 나를 보는 것이지만 자존감은 나를 보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타인에게서 거두어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어제보다 내가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 나는 지금 내 삶에 충실하고 있는가? 오직 이 질문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는 월급이 얼마라더라 하며 여러분을 자극할 때 속으로 웃으십시오. 너는 평생 남의 인생만 구경하며 살아라.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세속적인 비교 노름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고고한 선언입니다. 다시는 가볍게 보지 못할 위험은 남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넷째, 나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여 싸움을 걸어오는 도발. 특히 누가 너 욕하던데 와 같은 이간질이나 험담에는 절대 대꾸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가장 저열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온한 관계에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키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슬그머니 다가와 속삭입니다. 있잖아. 김 과장이 뒤에서 내 욕 엄청나게 하더라. 너 그 얘기 들었어? 사람들이 너 보고 뭐라는 줄 알아? 이런 말을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욕을 했다는 당사자에게 화가 나고 나를 둘러싼 나쁜 소문에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누가 그랬는데? 언제? 그리고 즉시 그 욕을 했다는 사람을 찾아가 따지거나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욕하며 진흙탕 싸움에 뛰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말을 전한 사람은 뒤로 쏙 빠지고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의 갈등을 구경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화내는 모습을 보며 쟤는 성격이 저래서 욕먹는 거야 라며 자신의 말을 정당화할지도 모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일생토록 정적들의 모함과 험담에 시달리셨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온갖 추문으로 그의 명예를 더럽히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억울함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 무던히 애쓰셨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은 묵묵히 참으면 저절로 사라진다. 마치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것과 같아서 상대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팔만 아플 뿐이다. 또한 말을 전하는 자는 그 말을 만든 자보다 더 나쁘다. 그의 입을 막고 귀를 씻어라. 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남의 험담을 전할 때 절대로 진짜 걔가 그래? 라고 맞장구 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공범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은 언젠가 왜곡되어 다시 여러분을 공격하는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대처는 침묵하거나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너 욕하더라 라고 하면 차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 그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면 말을 전한 사람은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해서 이간질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험담을 한 당사자보다 여러분을 믿고 감싸주는 여러분의 모습에 말을 전한 사람은 자신이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시비를 걸어오거나 비아냥거리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그거밖에 못해?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똑같이 욕설로 대꾸하면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 짖는다고 해서 같이 엎드려 짖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다산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괴롭히는 아전들에게조차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흔들림 없는 품격과 학식에 감화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죄인 취급하며 멸시하다가도 나중에는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상대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고
나의 품위를 지킴으로써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이것이 다산 선생님이 보여주신 군자의 복수입니다. 흥분하면 집니다. 목소리가 커지면 집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감정 스위치를 켜려고 할 때 그 스위치의 전원을 꺼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도발은 갈 곳을 잃고 자신에게로 되돌아갑니다. 마치 벽에 던진 공이 튀어나와 던진 사람의 얼굴을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너 지금 화났지? 라고 물어올 때 가장 평온한 얼굴로 아니, 전혀.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라고 답하십시오. 이 여유와 침착함이 상대를 압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영토입니다. 그 누구도 허락 없이 여러분의 영토에 들어와 불을 지를 수 없습니다. 침묵으로 여러분의 성벽을 높이 쌓으십시오. 그 성벽 안에서 여러분은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이제 다시 강진의 만덕산으로 돌아와 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실 때 그를 배웅하던 수많은 제자와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존경과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그가 왔을 때 가졌던 편견과 멸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한 위대한 스승에 대한 경외심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힘으로 그들을 제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겼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여준 함부로 대꾸하지 않는 신중함,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성실함, 그리고 타인의 무례함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단단한 내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의 지혜를 빌려 누구를 만나든 절대 대꾸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나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는 말. 둘째, 위하는 척하며 간섭하는 가짜 조언. 셋째, 비교하며 비참하게 만드는 말. 넷째, 감정을 자극하는 이간질과 도발.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은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무는 비굴한 침묵이 아닙니다. 상대의 수준 낮은 도발에 응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선택하는 고귀한 침묵입니다.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결단이며 나의 존엄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말은 은과 같고 침묵은 금과 같다는 서양 속담도 있습니다만 다산 선생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침묵은 검과 같습니다. 함부로 휘두르지 않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보호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보이지 않는 검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긁어놓는 말을 할 때 즉시 반사적으로 튀어나가려는 말을 꿀꺽 삼키십시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십시오. 그 3초의 멈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은 반응하는 사람에서 대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약자에서 상황을 관조하고 주도하는 강자로 바뀝니다.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웅변보다 더 크게 상대방의 양심을 찌를 것이고 여러분의 무심함은 분노보다 더 뜨겁게 상대방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누구도 여러분을 가볍게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 때는 오직 진실과 지혜를 말할 때뿐이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굳게 닫힌 입술과 단단한 눈빛으로 세상을 마주하십시오. 다산 선생님께서 촛불 아래서 홀로 자신을 갈고 닦으셨듯 우리도 소음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만의 고요한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그 단단한 중심이 섰을 때 세상의 비바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방패 하나를 만들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일상이 이제는 조금 더 단단하고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례한 말들이 여러분의 귓가에 머물지 않고 바람처럼 흩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존감과 평화만이 가득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통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침묵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